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10명이 사망하고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면서 기후변화와 산불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집들이 탔다고 밝혀지기도 했었죠. 특히 산불 화재가 계속되면서 호텔 가격, 의료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 사례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책, 그리고 꿀팁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태양에서 오는 이 직사광선이 지구로 다이렉트로 오니까 기존에 막이 있었는데 직사로 맞으니까 더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워밍이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은 20세기 이후 1에서 1.5도 이미 상승을 했고요. 이 말은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고 건기, 가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 지금으로 25년 남았는데요. 2에서 4도 정도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1도가 오를 때마다 그 기존의 생태계가 아예 바뀔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동해에서 그러니까 생태가 잘 안 잡히잖아요. 요즘에는 방어가 너무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대방어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처럼 그 생태계 자체가 크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호치민일 것 같은데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10%, 1,0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마다 호치민,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들이 부분적으로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m가 오르면 이 호치민 도시의 약 70% 정도가 잠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풍과 폭우가 증가하고 있죠. 올해도 베트남이 태풍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관련된 영상도 몇 번 찍었었는데요. 피해가 상당히 컸고요. 중북부에 이제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기에도 비가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대비하고 있지 않았던 각종 재해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농업 기반 시설이 변화를 할 건데요. 베트남을 예로 들면 쌀이나 커피, 열대과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예요. 근데 강수량이 줄어들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벼 농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맛있는 쌀국수를 먹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감염병 확산인데요. 모기와 같은 해충 개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도 베트남이 댕기열이 많이 돌았고 겨울에도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돌았죠. A형이다, HMPV다 해가지고 3가지 정도의 그 바이러스가 돌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갈수록 더워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고 산업발전에 드는 전기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더 추워지다 보니까요, 난방 관련된 시설도 더 사용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원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일요일 아침 잠을 깨려면 필수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덕에 고급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커피 마시고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방콕의 최저기온이 16도까지 떨어졌고요. 북부 지역은 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5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 5도 뭐 별거 아니잖아, 그냥 밖에서 옷 따뜻하게 입고 자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20도 이상 떨어진 기후에 이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특히 노년층이나 어린아이들 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안 대책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이 뭐 나무나 집 같은 걸로 만든 건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이제 피해를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연중 25도에서 35도인데요. 라니냐와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기온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 10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비슷했죠. 중국도 원래 북부 지역이 춥지만 최근에는 극단적인 한파를 기록을 했어요. 베이징이 마이너스 20도를 기록해가지고요. 1966년 이후 최저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남부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홍콩이나 광저우 같은 곳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거 다른 나라 이야기잖아. 그래서 뭐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큽니다. 피해가. 우리나라 워낙 이제 기온차가 크니까 이걸 잘 못 느끼기도 하는데요. 겨울에는 북극 한파와 한랭 돌파 현상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북극의 한기가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추웠죠.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눈도 20cm, 30cm 많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속초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6시간이나 걸렸어요. 굉장한 피해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피해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서울이 2021년에는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가지고요. 35년 만에 최강 한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도관 동파라던가 전력 소비가 급증하거나 도로 결빙이나 뭐 블랙 아이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때문에 뭐 심장 질환이라던가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추울 때는 웜업, 뭐 준비 운동도 좀 하시고 나가기 전에, 그리고 집 안에서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특히 화장실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은 난방이 잘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피가 확 쏠려가지고 위험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조심히 생활하실 때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아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며칠 지나가지고 막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혹은 꿀팁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적으로 접근해봤는데요. 일단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두꺼운 옷을 입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면 이게 필요하겠죠.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뭐 패딩이라던가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중남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다낭 이런 곳은 영하에 가까운 기온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뭐 10도, 15도 가까이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생기겠죠. 여기 분들은, 호치민 분들은 반팔만 입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오토바이 탈 때는 이제 아주 얇은 뭐 그 바람막이 아니면 긴팔을 입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두꺼운 옷들 입는 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도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런 날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 겨울옷을 여기서도 많이 입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잖아요. 오토바이 방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두꺼운 마스크, 뭐 장갑, 양말, 뭐 손난로, 핫팩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시장이 조금 열릴 것 같다. 베트남에서도 혹은 동남아시아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세 번째, 전기장판, 뭐 매트, 방한 용품 있죠,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구비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난방이 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에어컨들은 다 있는데 집에 이제 따뜻하게 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보일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씻을 때 뜨거운 물이 나오긴 하지만
방을 데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난방, 보일러, 전기 히터, 온열 매트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사업을 하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동남아시아 진출하시면 시장 선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장기로 오실 때는 특히 북부 지역 오시는 경우에는 온열 매트, 전기장판 이런 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두꺼운 옷도 많이 챙기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 뭐 러시안 마트가 있는데 여기 짭퉁 파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뭐 캐나다 구스도 있고 몽클레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조금 부실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진짜랑은 좀 다르겠죠. 이런 거는 좀 한국에서 챙겨 오시면 도움이 되고요. 발이 특히 시리기 때문에 그 수면 양말 이런 거 챙겨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하노이에 겨울에 갈 때는 단단하게 입습니다. 쉽게 보시면 큰 코 다치거든요. 굉장히 춥고 또 이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겨울 느낌이에요. 딱. 그래서 막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이기 때문에 이런 점 준비해서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워밍, 기후 변화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베트남 끼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일본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